현재 토트넘의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죠. 일단 팩스를 라인에서도 빌더 분들 좀 의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원에서는 하유 전진 패스가 나오질 않아서 총을 답답함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론트 3인방 이용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수비부터 미드필더 공격 라인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라인이 없네요. 그래도 그나마 이번 시즌 토트넘이 5경기 동안 3승 2무를 한 것은 경이 표거가 있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시즌처럼 교체할 존이 없었다면 진짜로 도 절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페르시에이치 셀리송 같은 점들이 있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죠. 다만 그럼에도 속해 코를 살리지 않는 이상 토트넘은 정말 힘든 시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덤은 보강 흘렀음에도 오히려 분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시즌 손은 인게인 클로습슬키가 보여주는 프론트 3 라인의 파괴력은 상당히 있었죠. 이 세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격력은 아주 유령습니다. 많은 팬들이 3명을 선수들만 놓고 본다면 PL에서도 손꼽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호평커를 하셨죠. 우선 속의 콜의 핵심은 케인이 때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레이메이커가 떨어 없는 토트넘에서는 유려하게 패스를 풀어줄 자원이 필요했고 요 역할을 케인이 하게 되면서 소위 대박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무리는 시절부터 케인은 이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오직 솜개조번 있었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금방 파일법을 마련했었죠. 하지만 지난 시즌 쿨러섹스키가 용입이 되면서 푸푸넘 맛좀 방 파괴력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개인과의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게임을 풀어주는 패스를 해주고 그 앞에서 쿨러섹스케가 폴을 받아주고 지켜줬습니다. 클로셉스케 버텨주면서 상대 수비라인을 꺼낸 능력이 상당히 있었죠. 그러면 손흥민이 돌아가면서 넓은 공간을 반대편에서 차지하고 공건 춤퍼를 하는데요. 이때 클로스 웹스킨 아케인 이 패스를 뿌려주면서 단순 명료하지만 굉장히 비력적인 고구력이 완성되고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케인이 플레이어 칼을 구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지난 시즌은 처럼 노골적인 수준까지는 아닌 듯 하고요. 사이드 공격에 의존하는 측면이 더 많아진 듯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은 처럼 확실한 총개 콜라인의 파괴력이 거의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이 줄어든 원인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은 줄어들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 손흥민 선제 폼 문제도 분명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시즌 초반 굉장히 몸이 부었고 좀처럼 예전과 같은 모습을 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벤 스템전을 보면 스프린트 알수입이 최고 시속을 기록하는 정보 상태가 좀 좋아 물론 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폼이 올라오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적으로도 영향력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 본 것이죠. 손흥민의 폼이 올라오고 있지만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전술적인 변화에 서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봉이 속 4명을 선수를 패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좌측에서 와이드하게 페리시추와 콜러 샵사인스키가 벌려주는 형태로 포르로 운반시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좌측에서 중앙으로 쫓겨 들어오면 속행 검게 변형 표또 그로써 됩니다. 이러면 이런 정황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페르시치 같은 경우 크로스에 감점 있는 선수인 만큼 몽골이 크로스를 자주 올려줍니다. 따라서 아나로 좁혀서 투톱을 쓰려고 한다면 손흥민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셀리송이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러섹스키도 축에서 넓게 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클로스케의 장점 중 하나도 사정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반대 빨갱으로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킬 패스를 만들어주는 클로섹스케는 여기 있네요. 지금은 사이드 쪽에서 주로 돌다 보니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은 타이밍이 늦어지는 느낌이죠. 그렇다고 솔직히 사이드 공격을 로얄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크로스오버 패스까지도 그다지 능력치가 좋지 않으니까요.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는 케인이 좌측면으로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넘겨진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새로운 연계 방식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탔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원칙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손흥민을 다시 흡수한 중앙에 빌어 넣어 버렸으니까요. 솔직히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의 협선 라인으로 손흥민 흘러 크다면서 손흥민의 장기를 잘 살릴 수 없는 포지셔닝이 되었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숲이란 근접해 있으면 있을수록 장점이 깎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버텨 주거나 헤더 경험을 통해서 선수 골을 만들어내는 이용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이런 포지셔닝인데에서 일부분은 분명 준비를 했다는 생각은 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시즌은 다른 시즌과 다르게 손흥민 선수의 헤더 경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원래는 헤더 경업 8,000수가 있으면 점프해서 헤더 영업을 하기보다는 B로 빠져서 2차적인 우주볼을 노리죠. 이것은 과거에 족저근막염 부상을 당한 뒤에 헤더 경합을 하는 횟수가 극히 줄어들었다. 고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헤더 경합 여정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경합은 하는 편이었는데 요 족저근막염 부상을 당한 뒤로는 헤더가 확연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즌 주독 손흥민 전주가 공중볼을 경합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었죠. 아마도 피지컬적으로 나 혹은 전술적으로 해도 경합을 하는 상황을 대별동 무슨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헤더 경합이 장점으로까지 발전한 형태는 아니기는 했죠. 실제로 일 맞춰서 손흥민 선체 포지셔닝은 굉장히 중앙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치가 부모로서 활동하게 되었고 요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둘의 투어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이죠. 다만 경합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강조 믿는 편은 아니 좀 따라서 상대팀의 입장에서는 케인의 똑딱이 일봉을 누리는 형태 공간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공간이 있을 때 진정한 힘이 뻘이 되는 용의 선수죠. 다만 이 공간이 넓으면 볼수록 좋지만 크루트하고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좌측면에는 우측면 박스 부근에서 2-3m 정도의 수비수와 입격만이 떠라도 손흥민이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많습니다. 그 자리에 속 바로 손흥민 존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요. 혹은 순간적인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캠퍼스를 받아 슈팅을 때릴 수도 있죠. 특히 손흥민 선수는 순간주 피드를 살리는 부분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는데요. 차측에서 중앙 혹은 우측에서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45도 각도로 침투해 들어오는 손흥민의 공격 능력은 일품이죠. 무엇보다 좌측 라인에서 이런 강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수비수들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계속한 찰되는데요. 설령 라인을 깨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측면에서부터가 아닌 중앙에서 중앙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비수들이 쉽게 견제가 가능한데요. 애가 안사이드에 있을 때보다 많은 숫자의 수비가 쉽게 손흥민을 경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것 중 지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다만 협소한 공간에 밀어 넣는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철의 세컨 톱의 위치에서 프리한 움직임을 좀 자유롭게 춤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쭉 소비 수거 털 밀집단 공간 슈팅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움직여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중앙에서 빌더 벽화가 매우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래도 중앙에서 어느 정도 패스들이 적지만 뻗어 나오고 그것을 이 손전들이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에 거의 중앙장적인 표수들이고도 다 실종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격은 좌측 사이드로 추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크로스 정도의 공격만이 작동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시적 페르시티어 손흥민 선수 앞도 제대로 버리고 되질 못하고 있고요. 합이 좀 맞다면 컷. 나 다양한 플레이가 나올 텐데 둘이 합을 맞춘 지 최경 5경기 적 우측에서도 클로스 불켜 로엘이 손발을 맞추기 내나 넣어야지 자체가 필수 업 크록스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측에서도 콜로 습스키 발언을 의존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상대팀으로서는 토트넘의 공격에 아주 단조로 없습니다. 중앙에 적당히 압박만 넣어주면 전혀 중앙에서 뻗어나오는 폴 윤기가 없고 정도 사이도록 공이 가니까 결국 토트넘의 공격력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은 좌측 사이드 포지셔닝을 어느 정도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리시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움직임의 패턴을 보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페리시티와 손흥민이 서로 이될 패스 등을 주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둘만의 조합이 아니라 비드필더 너 좌측 스토퍼 정도가 이 작업에 함께 참여를 해본 것을 확실히 반 들어갈 수 있겠죠. 분명 지난 시즌아 왼쪽 윙백으로 나섰던 세션과 늘 길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점이 없습니다. 그로서 패스 능력에서 보도 아쉬움 있었고요. 또한 제법 빠른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손흥민과 의욕도 슬픈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리시티가 오게 되었고 클 X가 있는 점은 인만큼 분명히 기존 점들보다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죠. 실제로 크로스와 돌파 등에서는 훨씬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리시치는 기존 민백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크로스와 슈팅 능력을 보여주면서 칭찬을 받았는데요. 다만 문제는 손흥민과 연계가 없다는 점과 손흥민의 기존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단점이 부각된 곳인데요. 페르시치로 인해서 크로스는 살아났지만 반대로 손흥민이 중앙으로 가면서 갇혀버린 곳입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위치 선정이 안 좋아서 거닐어 전술적 인지시로 인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곳입니다. 어디로 요 수비수가 빽빽히 둘러싸인 중앙으로 머치 경험을 노리는 듯 이동해 버린 것이죠. 토트넘이 다시 1분 공격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존 술의 변형은 필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손흥민과 클로스 업색이 움직임을 다시금 새롭게 따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간층 2가 가능한 역할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손흥민 선수는 지금의 롤에서 적응의 강점을 보여줄지 혹은 토트넘이 새로운 전술을 제시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